안녕하세요. 제니리딩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나이토 요시히토의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리학자 나이토 요시히토는 이 책을 통해 심리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투의 심리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친구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가급적 사소한 부탁부터 하자. 속으로는 큰 부탁을 하고 싶어도 일부러 사소한 부탁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부탁을 하면 상대방도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즉, 받아들여도 되나? 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현저히 낮아져서 기꺼이 부탁을 들어준다. 심리 대화법 중 하나로 레토릭법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다. 레토릭법이란 매사를 뭐뭐 하다 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보다 뭐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해서 상대방이 직접 답을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다. 요컨대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직접 의견을 내게 하는 것이다. 레토릭법을 써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원래 너무나 완고해서 어차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설득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뭐 그런 사람도 있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는 것이 좋다. 넌 마음이 굉장히 넓구나. 당신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군요. 이런 라벨을 상대방에게 붙여주면 상대방도 마음이 넓어지고 불친절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이 라벨을 붙여주면 그 라벨대로 행동하려고 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라벨 효과라고 부른다. 한편 라벨 효과는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작용한다. 넌 쓸모없어 라는 라벨이 붙은 사람은 원래 아주 멀쩡한 사람이라 해도 그 말을 듣는 동안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간다. 상대방에게 행동이나 성격을 바꾸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바꾸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또한 서로의 관계가 한층 더 원만해진다.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숫자를 넣어보자. 그러면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넘버 효과라고 한다. 예일치의 분석에 따르면 설득 메시지 속에 숫자가 있느냐 없느냐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숫자를 포함한 것만으로 신빙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의사 100명 중 94명이 추천한 칫솔. 제 방문율이 90%를 넘을 만큼 만족도가 높은 테마파크. 산지에서 4시간 이내에 배송된 신선한 채소. 이렇듯 자연스럽게 숫자를 넣으면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판원이나 영업사원에게 처음부터 경계하는 태도를 취한다. 상대방이 외판원이라는 사실을 안 순간 또는 그 사람이 입을 연 순간에 됐어요? 라고 거절하는 사람이 많다. 그 정도로 외판원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익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훌륭한 외판원일수록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훌륭한 외판원은 고객을 방문해서 그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양 말고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말만 한다. 절대로 뭔가를 강매하려고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연인이라 해도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는 똑같다. 상대방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고객이 외판원에게 반발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당신이 행동을 바꾸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바꾸면 반드시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나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자. 훌륭한 외판원은 자신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무슨 말을 할까 보다 어떤 식으로 말을 전할까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마음이 담긴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에게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말도 쉽게 들어준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마이클 라크로스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바라본다. 배꼽을 상대방 쪽으로 해서 정면에 앉는다. 되도록 앞으로 기운 자세를 취해서 상대방에게 다가간다. 의사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눈을 보지 않고 몸을 옆으로 향한 채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의사에 비해 2배나 호감을 얻는다고 한다. 진정이 느껴지는 태도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으로 이를 심리학에서는 후광 효과라고 한다. 사람의 마음이 열린 상태란 과연 어떤 때를 의미할까? 바로 행복한 상태일 때이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고 싶다면 일단 상대방을 행복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선결 과제다. 상대방을 행복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내가 하는 말도 쉽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행복한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 매우 간단하다. 나부터 싱글벙글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된다. 내가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영향을 받아서 미소 짓는다. 또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마음도 끌려서 행복해진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우선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사람은 마음이 쾌적한 상태여야 움직이기 때문이다. 기분을 좋게 하는 작전 중 하나가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겠다. 바로 칭찬이다.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설령 그게 농담이라 해도 기분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 칭찬을 받으면 그냥 기쁘다.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싶다면 우선 충분히 칭찬해야 한다. 이 규칙을 제대로 지키면 웬만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부탁을 들어준다. 또한 상대방을 칭찬할 때는 어설프게 칭찬하면 오히려 부끄러워지므로 과장스럽게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내를 칭찬할 경우에는 당신은 클레오파트라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남편을 칭찬할 경우에는 당신은 나폴레옹보다 훨씬 남자다워요. 라는 식으로 말한다. 과장스러운 말로 칭찬해야 자신도 부끄럽지 않다. 농담으로 완곡하게 표현해도 칭찬은 칭찬이기에 충분히 효과적이다. 무엇인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는 단지 부탁하는 말만 하고 말면 안 된다. 배경이 되는 에피소드까지 곁들여 말하면 완고한 상대방도 흔쾌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에피소드 설득이라고 부른다. 원래 인간은 추상적인 논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에피소드는 매우 구체적이고 선명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머릿속에 선명한 인상이 떠오르므로 마음도 움직인다. 학생을 잘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은 추상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에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다양하게 섞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또한 일종의 에피소드 설득이라고 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인기 있는 상품의 가격은 왜 전부 우수리가 있는지 의문을 가진 적이 없는가? 왜 끝이 딱 떨어지는 4만 원이 아니라 3만 9천 원일까? 왜 15만 원이 아니라 14만 9천 원일까? 사실 여기에도 고객의 심리에 호소하는 교묘한 기술이 쓰이고 있다. 끝이 딱 떨어지는 숫자는 왠지 모르게 고객도 계산하기 편할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러 계산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고작 10원, 100원, 1000원의 차이이기도 해도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 안 되는 차이라기보다 어라? 꽤 저렴하네? 라고 느끼게 하는 심리 효과도 노리고 있다. 이를 우수리 효과라고 한다. 우수리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는 점에서 생각하면 예를 들어 아이에게 공부를 시킬 때도 1시간 동안 공부해 라고 하지 말고 45분 또는 55분 등 우수리가 있는 숫자를 제시하면 좋다. 예전에 미국에서는 학교 교육이 황폐해져서 붕괴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그 이유는 아이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너무 엄하게 다루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한 번 정도 나쁜 짓을 해도 잘 타이르면 머지않아 뉘우칠 것이라며 부모와 선생님이 안이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다가 1997년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제로 톨레랑스 원칙을 교육에 도입했다. 제로 톨레랑스란 무관용이라는 의미다. 즉, 규칙을 위반한 학생에게는 설령 처음이라 해도 인정사정 없이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학교에 총을 가지고 오면 그 즉시 퇴학, 범죄를 저지르면 초범이라도 역시 퇴학. 이렇게 제로 톨레랑스로 대응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 황폐해진 학교도 잠시 지나자 재건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나이토 요시히토의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칭찬하기입니다. 칭찬을 하면 상대방이 나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건 알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낯간지러워하는 이들도 많고요. 하지만 칭찬만큼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과장이고 거짓말이겠지라고 생각이 들어도 칭찬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바꿀 수도 없고요. 내가 바꿔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솝우화에도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는데 접시에 음식을 내어서 먹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해 목이 긴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주어 여우가 깨우치게 된다는 우화인데요. 상대방에게 행동이나 성격을 바꾸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바꾸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계속 책을 읽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